저는 65년도 세계쉐리로 시인이었습니다. 박남수 황금찬 시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내 나이 25세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시를 써오면서 1983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박옥이입니다. (1973년) 경남교육에 시조가 실렸습니다. 그때는 기억에서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경남교육의 일원으로 모종의 행사를 하고 받은 상찬으로 제 시조가 실렸지요. 스승이라면 임영창 교수님을 소환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글씨체를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민정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셨고 교정도 봐주셨고 오래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은 나의 시심을 한없이 이끌어주신 분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 시조집은 들꽃 그 하얀 뿌리였습니다. 조영조 교수님은 영문학자이자 서예가인데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뿌리가 아니고 뿌리인가요? 그때 제가 뿌리는 꽃이지만 뿌리는 정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의 침묵, 은강초롱을 만나 지상의 따스한 순간 플룻을 듣다. 유리곡의 죽음, 그리고 우리 시대 현대시조 백인성 겨울풀이 있고 그리워 눈물 낙엽 단상, 조각보 편전 그 눈물자리마다 한 송이 꽃 놓으며 버섯집에 달이 떴네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30일 3세알 어린이 시조 신문을 봉숭아 붉은 꽃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시조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김상옥 시조문학상의 조각평전의 서사는 이러합니다. 변온을 조각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들판 하나가 조각조각 그리움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발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지요. 전화가 왔습니다. 김상옥 시조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고요. 너무나 기뻤지요. 조각보 평전 박옥이. 아버지 스말지 논 물꽃은 조각조각 그 여름 떼약볕에 생이가리에 흰꽃 피는 고향은 자투리 바닥에 옹기종기 등을 댄다. 어머니의 가난은 티도 없는 진솔기 내끄랑 피라미드에 걸어오던 거류산 샘솟는 이야기들이 홈질로 박혀있다. 깨감도 붉게 잃는 10월 상달 11날 수놓던 봉황새도 언니 따라 시집가고 뒷안에 숨어온 울음도 실밥처럼 낡았다. 골귀와 절집 배려에 금음달 걸리는 밤 늦은 기각기를 조각조각 기워내던 어머니 맑은 바늘기 예술로 다시 산다. 또 한편의 시조를 낭송하겠습니다. 다른 발견을 한 것입니다. 맹인인 어린이가 점자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학년이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썼어요. 훈맹정음 박옥이. 거꾸로 찍었어야 바르게 읽어가는 손끝엔 눈이 있다. 어둠을 밝히는 눈. 아이는 여린 손끝에 눈물 같은 눈을 단다. 점자를 훑어가는 저 여린 손가락. 요철의 그리움이 문자가 되는 동안 빛은 다 귀가 솔깃해 손끝에 닿는다. 마음에도 눈이 있다.
느낌으로 다가가는 본맹정음 1학년 나치 선점자책을 손끝에 빛을 세우며 아이가 읽고 있다. 80년대 초 초등학교 최초로 장전초등학교에서 제1회 시화전을 연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기는 방학이 가까운 12월 달이었지요. 우리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반송엽서를 쓰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박한수 교장 선생님은 으라하 하고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께서 아끼는 금빛 만년필을 제게주시면서 좋은 글을 많이 쓰라고 하셨지요. 그때 반장이던 신기은 어린이는 신부님이 되셨지요. 6학년 1반부터 차례로 시화전을 보러 우리 교실에 왔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부름도 쌌고요. 아이들이 마음이 쑥쑥 자랐죠. 그 후 84년도 초 청룡초등학교에서 그때 반장이던 최희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세부산 인쇄소에서 참되고 새롭고 알차다는 뜻으로 지은 참새알 어린이 시조신문을 발간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4회째 모아 인쇄한 것이 봉숭아 붉은 꽃물입니다. 저는 19년이나 청룡 명륜 수동 어린이의 참새알 시조신문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었을 때 21년도 남편인 송영명 화백께서 엮어준 책입니다. 벼로가 버섯집인 저희 집은 문화행사를 95회차 했습니다. 문화공간 숲 여기서 여는 행사는 저희 시조 작품과 몇몇 분의 시작과 회화, 성악, 기악, 합창, 가요, 고전무용 등 문화행사를 열어 주민들과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저희 창작의 영감은 소통되지 않는 것, 그리고 소통되는 것에서 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영감을 찾는다고 할까요? 실로 작은 것은 큰 것의 어버이라는 말은 확실합니다. 모리돌 박오기 유채꽃 돌담에 검은 모리돌 하나가 홀포공의 봄새로 산뜻하게 앉았다. 어림도 반푸릇이 없는 저 꿈도 꿈이다. 날 힘껏 쳐다오 하늘까지 닿았다가 정막을 벗어들고 홀 일원을 맞으리라. 꿈꾸는 모리돌 하나 가당찮은 저 고독. 모리돌을 유재행 시조시는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모통이 집 누님 같은 옥색 달빛 같은 내 소년 시절 여선생 같은 청보랍 쌀이꽃 우리 박오기 선생님 어찌 그 연세에도 이리 고우신지요? 모리돌이 그렇고 아니 시집 한 권이 다 그렇네요. 오늘은 기장 앞바다가 기우뚱 팔았습니다. 양귀비 꽃에서는 그리움을 키워냈습니다. 그릇에서는 진실과 사랑을, 휴는 시조의 그림을 뽑아냈으며 소금쟁이는 남편의 고향 정관이 신도시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때문에 난리법석이 일어났지요. 그러던 중 부산 유류시인들이 소풍을 간 일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누군가가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소금쟁이를 발견하였죠. 그 순간 땅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일까? 소금쟁이가 표면 장력으로 미끄러지는 듯 걷는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소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거죠. 도처에 산재한 것이 나의 시심을 끌어당기죠. 나의 시세기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도처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형성할지가 문제이죠.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니까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조란 저절로 나오는 시조입니다.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죠. 우리 글의 문법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조는 사랑으로 쓰여져야 하지만 그 시대를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이슈, 그런 것들이 시조의 바탕이 된다면 시상도 넓어지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장은 불로 오기, 중장은 학대하기, 종장은 도리깨를 한번 둘러서 내치는 방법이라고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시조는 우리 민족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며 나라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국이란 말은 아름답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하는 마음이 없다 싶다가도 불의를 보면 부단히 일어서는 민족의 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님은 시로서 아드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안중근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님의 시를 시조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수위 박오기. 먼 상력 가막살나무 하얗게 꽃핀다. 흰빛은 우리의 색, 순결한 우리의 얼. 모정은 빛보다 진해 하얗게 타오른다. 아들아, 나라를 위해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죽어라.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옷 입고 가거라. 죽음보다 더 하얀 어머니의 편직을 새하얀 깃발 되어 가슴마다 불거라. 안중근 불의 은곁 어머님이 희리희다. 시조가 우리 민족성을 살려서 보편화된다면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수라도 시조를 쓴다면 그게 애국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시조는 황금의 그릇 안에 쓰여진 아름다운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조는 사랑받아야 할 필요불가이란 장르입니다. 저는 효성시티병원에서 3개월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뼈를 다쳤으나 이상이 없습니다. 효성시티병원에는 그때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희화전을 열었습니다. 희화는 26점이었습니다. 나에게 시조는 평행선이다. 시조는 영원토록 간직해야 할 민족문화의 가치가 있는 예술입니다. 평행선은 영원한 것이니까 평행을 위하여 날아가야 합니다. 시조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조는 위대한 사상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을 노래하는 가슴을 울리는 시조이면 족합니다. 시조란 원래부터 있어온 우리 민족의 고유의 문학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개성이야말로 이 시대를 호응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시조 사랑은 길의 사랑이자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시조를 짓고 갖고 가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시조의 질 높은 그릇 안에서 찬란한 꿈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부족한 시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